옛날에 그 애를 못 낳는 여자가 애를 많이 낳은 그 다산을 한 여자의 옷을 뭐 이렇게 가져오거나 심한 경우는 훔쳐오거나 해서 입으면 애를 낳는다. 또 그리고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간 합격한 선배의 참고서 같은 거, 교과서 같은 거 가져다 공부하면 그 운을 받아서 좋은 성적이 난다. 망자의 물건, 사망한 사람의 물건은요 절대 가져오거나 얻어오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뭐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듯이 물건도요.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 물건이 있고 흉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찍을 영상은 제목이 집에 들여놓으면 불행해지는 물건, 남에게 절대 주면 내 기운을 뺏어가는 물건. 이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남에게 내 좋은 기운을 뺏긴다든가 반대로, 내 기운이 나쁘지 않은데 어떤 물건이 하나 들어오면서, 집안에 들어오면서 흉한 기운으로 바뀌고 한다면, 그건 피해가야 되겠죠. PD님 그거 옛날에 보셨어요? 사탄의 인형이라고. 아, 터키. 예,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게 좀 주로 그런 게 방송됐던 기억이 나는데, 이 샤머니즘이라는 거는 인디안 세계에 가도 있고 유럽에 가도 있고 몽골 쪽에 가도 있고 소위 말하는 그 억누른다는 북조선, 북한 거기도 당 지도층 그 지도부 인민들은 그걸 못하게 하면서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못하게 하지만 그 윗대가리들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암암리에 뭐 점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탄의 인형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옛날에 그 애를 못 낳는 여자가 애를 많이 낳은 그 다산을 한 여자의 옷을 뭐 이렇게 가져오거나 심한 경우는 훔쳐오거나 해서 입으면 애를 낳는다. 또 그리고 그 어떤 그 대학 입시에서 그 뭐 수능이든 학력고사든 간에 제 때를 보면 이제 학력고사인데 그 당시에도 이런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간 합격한 선배의 참고서 같은 거, 교과서 같은 거 가져다 공부하면 그 운을 받아서 좋은 성적이 난다. 또는 저기 신림동에 가면 고시원이 있는데 그 고시원에서 사법시험이든 행정고시든 외무고시든 붙어나간 수험생이 마지막에 공부하던 자리는요, 고시생들끼리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예요. 짱 박아놓고 서로 그 고시원 아주머니한테 얘기해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걸 하나하나 짚자면, 망자의 물건, 사망한 사람의 물건은요 절대 가져오거나 얻어오는 게 아니에요. 단 예외는 있어요. 내 가족이 뭘 새롭게 샀는데 그분이 그 여기서도 단서는 또 붙습니다. 뭐 자살이나 어떤 교통사고나 뭐 강도한테 피살을 당했거나 그런 극단적인 경우 빼놓고 천수를 누리고 살다가 가신 내 가족의 물건을 받는 거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니고 타인인 망자의 물건은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일이 없어요. 해를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망자가 특히나 횡액수가 뭐냐 하면 뭐 교통사고든 타살이든 어떤 뭐 사고사든 자살이든 안 좋게 돌아가신 망자라면 그 물건이 아무리 고가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거 집안에 들이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망조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들기가 뭐한데,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최근에 상담 사례인데, 그분 따님이 상담자인데 이거 보시면 좀 가슴 아플 거예요. 어떤 젊은 분의 어머니가 주식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한테 면목이 없으니까 자기 차를 몰고 나가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한가지 데다 차 세워놓고 번개탄을 피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차가 폐차될 정도로 탄 게 아니고 밑에 그 카 매트만 약간 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는 누군가한테
중고차로 또 팔려 나갈 거란 말입니다. 이건 진짜 그렇다고 그 차를 폐차를 안 시킬 거 아니에요. 침수 전손 차량이 아닌 다음에. 그쵸? 그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가 그 차를 또 가져간 사람이 좋을 일은 없을 거예요. 자살한 영가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물건은 진짜 모르고 이렇게 어떤 그 취득이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알고서 가져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그 사업의 부도 같은 거로 망한 집에서 쓰던 물건은 절대 들여놓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가진 물건이 아니잖아요. 망해가는 집안의 물건은 절대로 숟갈 하나라도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뭐 옷을 못 입고 못 먹고 못 살지는 않았는데 한 20대 때 우리 인척 중에서 아주 복도 많고 부자가 있어요. 근데 거의 새 옷인데 일부러 그거를 받아 갖고 와서 입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생각지 않게 어디서도 돈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 역시 복이 많은 사람의 물건은, 그분 이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생존해 있는 분이고, 나중에 이제 근래에는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가능하다면 갖다가 입으시고 갖다 쓰시고 할 수 있다면 절도 행위가 아닌 다음에 받아서 몸에 걸치시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기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고 찜찜한 물건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건 절대 집안에 들여놓지 마세요. 무당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흔히 무당집에서 신기운 강한 친구들을 신가물이다 해서 무당들이 속여서 진짜 신 안 받을 사람도 신굿해 갖고 속여 처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욕도 처먹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꼭 굳이 강한 신가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무당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촉과 그 느낌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느낌상 마음이 찜찜한 물건은 집안에 들여놓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이후에 그 집안이나 본인한테 나쁜 기운의 영향이 깃들어 갖고 좋은 일이 안 생기고 나쁜 쪽으로 운대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 하나가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식탁인데 한쪽 다리가 살짝 부러졌는데 그걸 어떻게 붙이든 못질을 하든 해가지고 아깝다고 들여놓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러지거나 안 쓰는 물건은 절대 얻어와서 들여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물건이라면 좋은 기운은 소멸이 되고 나쁜 기운이 깃들었다 말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자연히 집안에 나쁜 기운이 스며들겠죠. 그리고 남이 그냥 가치가 없어서 버린 옷 이런 건 얻어오지 마세요. 그거는 그 생명을 다 했잖아요. 해지고 펑크나고 이러지 않아서 입을 수 있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소멸되는 기운, 안 좋은 기운을 갖다가 얻어들이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이건 또 개인적인 이야기 한마디만 할게요. 이런 물품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화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싸게 좋은 거를 헐값에 판다고 해도 구제 물품, 구제 옷은 안 사 입습니다. 아무리 명품을 10%의 가격에 살 수 있다 해도. 이유는 그 구제 물품을 쓰던 양반이 복이 많은 양반이면 좋은데 자살을 했다든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비명행사 했다든가 이런 분이면 분명히 저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 기운이 묻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구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느끼는 건데, 저도 돈 싫지는 않거든요. 수많은 옷들 중에 어떤 바지, 어떤 티셔츠를 입고 출근을 하면 신당에 그날 이상하게 손님이 많고, 물론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만 이상하게 무당이 굿해달라는데 굿 안 하겠습니까? 싫어요? 안 해요? 하겠습니까? 강요는 안 하지만 선생님 굿해주세요. 아니면 부적 써주세요. 하루 평균 예상 수입은 있어요. 평균적인 에버리지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어떤 티셔츠나 바지를 입고 나오면 그날 수입이 의외로 뜻하지 않게 늘어나는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적극 활용해서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어떤 거래 같은 게 있을 때 입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건이요, 쌍으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한 쌍으로. 자, 신발이 짝이죠.
그런데 신발은 한 짝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한 짝 신고 돌아다니는 미친 사람은 없으니까 버리겠지만,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건이 한 짝이 하나가, 두 개가 한 짝으로 이루어진 하나가 망가졌는데 그 외톨이 한 짝 하나가 된 거는 절대 들여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이건 음양의 조화가 깨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런 걸 또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두시는 분이 있어요. 한 짝을. 하나는 망가졌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건 빨리 재활용 봉투에 넣든 뭐 어디다 넣든 버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짝을 잃은 물건은 버리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계 같은 게 고장이 나요. 아니면 배터리가 떨어져 갖고 멈춰요. 근데 고장난 시계 같은 거 멈춘 뭐 고장난 벽시계 뭐 이런 고장난 뭐 노래도 있습니다만 그건 의미가 약간 틀린데, 고장난 시계나 배터리가 앵꺼 나 가지고 멈춘 시계는 배터리를 채워 넣어서 돌아가게 해주시든가, 고장난 시계는 버려주세요. 그러면 운대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운이 흘러가는 게 초침 분침 멈추듯이 멈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잘 나갈 때 쓰던 물건이 있어요. 돈이 잘 벌릴 때 갖고 다니던 장지갑이든 반지갑이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건 그게 좀 해져가지고 이렇게 닳고 해져갖고 용도를 수명을 다했다 해도 버리지 마시고 장롱 같은 데다 보관하시라는 거예요. 그 운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부자들은 그런답니다. 어떤 지갑 같은 거, 잘 나갈 때 쓰던 지갑 같은 거 이렇게 뭐 컬렉션을 하려고 모으는 게 아니고 보관을 한대요. 아무데나 틱틱 버리지 않고요. 그런 거는 꼭 챙겨두시고 버리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 지갑 선물하잖아요. 내 엄마, 아버지, 와이프, 남편, 내 자손, 손주 이런 가까운 친인척이 아닌 다음엔 함부로 지갑 선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안 되느냐?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면요, 그 운이 상대방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면 지갑은 선물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갑이나 또 한 가지 가방도 남에게 함부로 선물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금고 있죠. 금고. 돈 갖다가 넣어놓는 금고. 그런 것도 함부로 남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돈이나 서류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내 운대가 뭐 예를 들어 금고가 좀 이제 작아서 큰 금고로 바뀌게 됐으면 그걸 어떻게 뭐 분해해서 버리든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남한테 주면 나의 좋은 기운을 뺏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다듬으면서 물 주고 키운 화초 있지 않습니까? 수목이나 화초. 그런 건 남한테 주지 마세요. 그건 말을 못하는 어떤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 잘 자랄 때 그 기운이 스며 있는데 그게 남한테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초나 수목이 잘 자라는 집안은 번창해요. 근데 어느 날 화분에 그게 다 죽거나 그러면 번창하는 게 꺾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운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책은 웬만해서 남한테 주지 마십시오. 새 책을 새로 사서 선물을 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보던 책은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가 보던 책을 선물해서 줄 때는 그냥 주면 안 된답니다. 약간 정성이 담긴 글을 갖다가 써서 줘야 그 내 복이 나가는 게 예방이 된대요. 그리고 실제로 책은 성취하는 성취운을 뜻하는데 그 서재, 자신의 집안 서재에 책을 많이 꽂아두는 거는 운을 지키는 좋은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뽑아갖고 책을 준다는 건 남한테 운을 뺏기는 거잖아요. 이 점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복이 나가는 물건은 결론적으로 버려주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결론으로 딱 할게요. 깨진 거울, 그 다음에 고장난 시계, 예를 들자면 또 짝을 이루는 물건에 짝일은 한 짝등. 오늘은 뭐 생활에 좀 도움이 되시라는 뜻에서 어떤 그 무속적인 관점, 풍수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두서없이 정리해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